얼마 전 정말 황당한 일을 겪어 사연을 신청했습니다. 인생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순탄한 줄 알았던 제 삶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식구들 때문이었기에 더욱 당황스러웠죠. 저희 부부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연한 기회로 가게가 TV에 소개되었어요. 그 후로 손님들이 급격히 늘어나서 오픈부터 마감까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TV를 보고 온 손님들이 몰려와 한 번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몇 달째로도 손님들이 계속 몰려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부부와 직원 2명으로 일했는데 손님이 너무 많아져서 더 이상의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완전히 맛집으로 자리를 잡으려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시기를 이겨내고 가게를 잘 유지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힘든 시기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기회가 찾아온 것 같아 기뻤어요.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싶어요. 지금은 수익이 좋아져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우연한 기회를 얻었지만 이를 잘 활용해서 계속해서 가게를 잘 유지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력하는 것은 저희의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결국 좋은 일이 벌어져 몸은 지쳐도 행복한 기분이 드는 거죠. 가게를 오픈했을 때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더 힘든데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이 들어요. 꿈을 향한 여정이 행복하네요. 부인과 함께 해온 시간 동안 부디 함께 앞으로도 함께해요. 가게 하느라 정말 힘들었죠. 고생은 여러분이 했습니다. 장시간 요리를 배우고 돈을 모아서 가게를 운영했어요. 그 힘들었던 작업은 모두 여러분 덕분이에요. 그러니 자신감을 갖고 흉내내거나 하세요. 우리 부부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이런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몸은 힘들어도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다리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지만 서로 치료를 해주면서 가게를 운영했어요. 어느 날 가게를 오픈 준비 중 차가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렸죠. 밖으로 나가보니 가게 문이 차에 박살나고 간판도 망가져 있었어요. 놀라 입을 벌리고 살펴보던 중 차 안에 있던 여자들이 나와 소리를 지르며 1억을 요구했어요. 돈 벌면서도 예의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야 해요. 호의로운 사람들이라면 더 많은 도움을 주길 바라며 계속해서 열심히 일해 나가세요. 그래서 남편이 반격한 순간 나는 더욱 당혹스럽고 놀라웠다. 남편이 그런 행동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남편이 신들을 제압하고 내게서 멀어져 선 곳은 나조차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 그리고 남편은 다가와서 뚝 하고 신의 얼굴을 힘이 가득 넣어 때렸다. 그 결과 신들은 당황해하며 한 명은 비명을 지르고 다른 한 명은 오로지 놀라며 남편을 바라보기만 할 뿐 말을 하지 못했다. 그 상황을 지켜보던 나는 남편이 다른 신에게도 일제히 공격을 가하는 것을 보았다. 그 결과 신들은 비켜가며 엎드리고 놀라 몸을 감추며 남편을 쳐다보는 것이었다. 그때 남편은 신들에게 말했다. 여기는 어디인가? 왜 내 아내를 할퀴는가? 당장 사과해라. 그동안 너희들이 내게 하는 모욕에는 충분했다. 나 또한 사람이다. 내 상점, 내 아내, 내 꿈을 외면하고 누너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더는 필요 없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얼떨결에 일어섰다. 차를 가지고 가. 그리고 우리 가게 문과 간판을 부순 것을 돈으로 청구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마음 같아서는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데 지금 차를 가지고 사라지면 신고는 안 할 테니까 다행으로 알고 어서 사라지라고 남편이 이렇게 말하자 신이들은 여전히 믿을 수 없는지 한참을 남편만 멍하니 보고 있었어. 그러다가 시누이들이 씩씩거리면서 일어섰어. 그러더니 다시 한번 남편을 향해 화를 내는 것이었어. 너, 내가 우리한테 이런 짓을 하고 무사할 줄 알아? 우리가 너를 상해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알겠어? 이게 아주 돈 벌더니 만기고 만장해져서 누님들한테 기어오네. 아주 신고할게. 그러시든지 그러면 다 같이 사회좋게 경찰서로 가서 처벌받으면 되겠네요. 저는 상해로, 누님들은 재물파손죄로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러시든가. 너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아, 이게 진짜 너
돈 많아졌다고 유한 떠는 거야? 뭐야? 내가 뭐가 그렇게 잘났어? 그래요. 돈 많아졌다고 유한 떠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의 소중한 아내한테 손을 대니까 가만히 참고 있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 당장 차를 빼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면서 남편이 위협적으로 다가가자 신이들은 소리 지르면서 남몰래 더더니 차에 타고 운전을 하다가 멀리 달아나는 것이었어. 그걸 보고 있던 나는 남편에게 갔다가 말했어. 여보, 깜짝 놀랐어. 당신이 이렇게 대담하게 행동할 줄은 몰랐네. 그런데 시누이들. 그렇게 그냥 넘겨도 괜찮은 거야, 여보. 어디서 봐. 뺨은 좀 어때? 맞았어. 지금은 누나들이 문제가 아니야. 당신이 맞을 뻔한 게 문제지. 많이 놀랐지? 미안해. 네, 경찰에 신고할 걸 그랬나 봐. 아니야. 안 맞고 피해서 정말 괜찮아. 아, 형님이 뺨까지 갈 텐데 좀 놀란 것뿐이야. 그런데 당신이야말로 미환하고 놀라지 않았어. 그냥 확 경찰에 신고해버리지 그랬어. 그럴 필요까지 없어. 어차피 이제 곧 내 앞에 와서 잘못했다고 빌게 될 거거든. 아직도 본인들이 뭐라도 된 것처럼 저러는데 곧 깜짝 놀라게 될 거야. 걱정 마. 일단 오늘은 부서진 문이랑 살짝 치우고 오픈 준비하자. 하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의 말을 듣고 도망가는 시누이들의 뒷모습을 여유롭게 웃으면서 볼 수 있었어요. 시누이들 어차피 끝이 났거든요. 아이, 어쨌든 그래도 남매 사이인데 남편이 이렇게까지 시누이들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이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사연이 좀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누이들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어떤 식으로 좋지 않았냐면 남편은 시누이들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고 시누이들이 모진 말과 행동을 해도 다 그냥 받고만 있었어요. 시누이들이 시키는 일이라면 다 했고요. 부당한 소리를 들어도 제대로 항의를 한 번 하지 못했죠. 어떨 때는 너무 답답해서 뭐라고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얘야, 막내. 너 요새 연애한다고 바쁘잖아. 그래서 요새 우리 심부름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 아주 건방져. 내까짓 게 뭐라고 우리 욕구를 무시해. 연애하면 다야. 아, 당장 세탁소 가서 우리 옷 찾아오라고. 오늘 오전에 찾아오라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 찾아왔나요? 저 사람은 대학도 못 가고 머리가 나쁘다 그래요? 어제 한 말도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세탁소 다녀오는 길에 백화점 가서 디톡스 주스 세트도 산 것 같더니 머리가 나쁘니까 몸이라도 부지런히 써야죠. 게으름 탓에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이들은 이렇게 매번 제 남편을 깎아내리고 심부름꾼처럼 이용해요. 남매 사이가 거칠 때도 있겠지만 시어머니들 남편은 넘어갈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사이였어요. 시어머니들이 남편에 대해 하는 행동은 남편의 자부심을 밟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기적인 행동이었지만 남편은 그저 신들의 말을 따르기만 했어요. 어쩌면 그래서 저와의 약속이 늦어진 적이 많았죠. 그런데 남편은 매우 신중하고 내성적이어서 미안하다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은 결정이 아니었다고 봐요.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말이죠. 저의 시선에 따르면 자기는 누나들과 함께 살다 해서 정말 좋지 않겠죠. 누나들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니까 말이에요. 미안해, 소심하다고 생각해서 내 자신을 챙기다가 과도해진 것 같아 성의가 없었다. 자기의 소란 덕분에 힘들게 다니죠. 저는 자기 때문에 걱정되는 걸로 충분해요. 약속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자기가 너무 과한 말을 들어요. 가족이라고 해도 위험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너랑 결혼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결혼할 때 이미 소개팅 많이 받았지만 상대들한테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걸 보니 넌 진짜 운이 나쁘구나. 안 그런가요? 신들이 너만 좋아하지 않는다면 결혼은 어려운 게 틀림없어.
이번에 남편에게도 자세히 말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근데 결국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게 현실이겠죠.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되기에는 좋지 않으니까요. 남편은 위압을 받으며 처음을 내렸습니다. 음식이 거의 준비되어 식탁에 모두가 앉으려 했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나를 구박하고 부탁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는데 부당하지 않게 선택했지? 그런데 결혼을 하려는 거 아니냐? 정직하게 이야기해봐. 나도 우리 가족으로 들어오면 당당하게 구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 어디 골랐는지 다 하지 말고 생각 없이 결혼하려는 거 아니야? 솔직하게 이야기해봐. 이게 사실이니까. 너도 우리 가족으로 들어오면 당당하게 구는 거 아닌가 몰라. 이야기 듣고 속으로 답답하게 기분을 참았습니다. 장모님과 장인은 완전히 남편에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들이 저희를 구박하는 것을 그냥 무시하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는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보였고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더 끓었습니다. 잘할 줄 아는 딸은 아닐 거야.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예비 신랑이 있었는데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시댁 식구들과 이별한 후 당시에 예비 신랑이 있는 남편을 붙잡아 앉혀 물어봤습니다. 어디 당신을 이렇게 대하는지, 왜 모두 다른 집안에서처럼 대하지 않는지 요구하세요. 만약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야 해. 그 이유를 알아야 당신이 참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어? 진짜로 어째서 말하지 않으면 나 결혼 못해. 그런 시어머니들은 어떤 삶을 할 거야? 이유라도 들어야겠어? 미안해. 화가 많이 났지? 실은 그동안 나의 컴플렉스라서 말하지 못했는데 우리 정말 결혼할 예정이야. 진짜니까. 계속 말해줄게. 말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어요. 사실 남편은 그 집의 자식이 아니었어요. 지금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친부모가 아닌 양부모이며 남편의 부모님은 어릴 적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친척집에 이양이 되었고 그게 지금의 가족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함께 산다면 그것이 중요한 거야. 부모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야. 예를 들어 부모님 채팅을 떠났다고 해도 그들은 여전히 옆에 있습니다. 양일미 아닌 건 아닐지도 몰라. 이렇게 결정하는 에퍽 함께 있는데 아무리 때로 다 않게 생겼다. 홀로 없다면 이젠 외모가 중요치 않아. 그처럼 함께하는 것부터 최소화시키는 게 당연한 거야? 어린아이가 코의원에 가고 답해달라 하는 말을 들었어. 누님들도 그 말을 똑같이 따라했어. 나를 괴롭히며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 나한테 잘할 거라고 생각하다가 자연스럽게 생겼네요. 자신감이 없어졌고 가족들 앞에서는 지금도 한없이 작아지고 그래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남편을 꼭 안아주었어요. 남편이 마음 아파 있을 어릴 적 모습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어찌나 짠해는 모르겠어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눈치밥을 먹고 사느라 지금까지도 폭언을 하는 신들에게 옴짝달싹 못하는 것이었어요. 자기야, 나는 자기가 그런 일을 겪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래도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해. 자기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작게 만들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저는 남편과 더 많은 대화를 했고 역시 남편과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착한 데다 혼자서 잘 버텨온 남편이 대단하기도 했고 역시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못돼 먹은 시누이들 정도야 명절에나 얼굴을 보고 대면하게 살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을 했고 그 뒤로 시누이들이 남편에게 못되게 굴 때는 제가 남편의 방패막이 되어 주었어요. 형님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솔직히 제가 정말 불편해요. 그래도 이제 남동생이 결혼까지 해서 한 가정을 이뤘는데 그런 식으로 막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것도 안에 제 앞에서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망신 주듯이 행동하시는 건 좀 아니죠. 이제 한 사람으로 존중해 주시고요. 예의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벌써 함부로 입을 놀리네. 야, 결혼하면 시댁에서는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몰라. 얘가 어디서 지적질에 훈계질이야.
진심으로 어이가 없어 정말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넌 뭐 하냐고 예의를 따진다는 거니 예의는 우리는 원래 이렇게 지내왔거든. 넌 뭔데 이래라 저래라 우리한테 가르칠 생각이냐는 말이야. 얘야, 이거 정말 건방지잖아. 신이들은 이렇게 덩달아져도 정말 미워하게 만들었어. 하지만 난 크게 신경 안 썼어. 예상했던 일이었고 내게는 남편이 상처 입지 않는 게 중요했거든. 나는 남편처럼 못된 사람들 정도는 무시할 수 있었으니까. 어쨌든 그런 남편은 대학은 못 다녀도 요리에 대한 꿈이 있었어. 성인이 되자마자 여러 음식점에서 일하면서 요리를 배웠다고 해 돈을 모아서 요리 학원도 다녔다고 하더라고. 남편에게 요리학과로 갈 생각은 없나 물어봤더니 실은 가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아 대학을 포기했다고. 그래서 빨리 취업해서 요리 배웠다고. 교육을 받지 못해 아쉬워했지만 계속 요리하고 싶었단다. 대학이 무슨 상관이냐며 남편은 노력한 나를 이해해줬어. 그래서 자신의 요리는 최고라며 노력한 걸 칭찬해줬어. 남편은 자신의 가게를 열기를 꿈꿔왔어. 그때부터 그게 꿈이었단다. 돈을 모아두었지만 아직 가게를 열기에는 이른 것 같아. 부족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결혼한 후에도 절약하고 모았어요. 6년이 지난 뒤에 마침내 가게를 열 돈이 모였어요. 우리 부부는 처음에는 가게였지만 10년 이상 경험이 있는 남편이 가게를 잘 운영했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손님들이 기다리는 정신없는 일을 해야 했어요. 한 연예인이 우리 가게를 맛집으로 소개하고 TV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되었어요. 몇 달 후 투자금을 회수하고 고아원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어요.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꼭 고아원에 기부하고 싶다는 남편의 마음씨에 감동했어요. 하긴 그렇지만 당신 말대로 한 2달 더 힘들어도 수익을 모아 기부할 수 있을 거야. 그게 바로 하고 싶었던 일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 나도 좋은 일이니 같이 하고 싶어. 정말 고마워. 너 같은 사람을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아. 내가 가게를 운영하는 건 혼자가 아니라 내가 없었으면 이런 일을 못했을 거야. 진짜 고마워. 아내가 아무리 괴로워해도 한 번도 울린 적 없는 남편이었어. 그때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좋았어. 그래서 우리는 근처 고아원에 수익금을 기부했어. 둘 다 의미 있는 마음이었어. 그런데 기부할 때 기자가 와서 사진을 찍고 싶다고 했어. 그래서 쑥스러웠지만 찍었더니 기사가 되었어. 작은 기사긴 했지만 우리 부부는 뿌듯했어. 그걸 시댁이 어떻게 알았는지 기사를 봤나 봐. 연락이 와서 TV에서 본 것 같다고 해. 이렇게 잘 되는데 어떻게 시댁은 돈을 안 보내냐? 아주 싸가지들이 없어요. 그러게, 당장 돈 들고 와. 우리가 그동안 고 하나 다름없는 너 키워줬다. 먹여주고 입혀줬으면 보답을 해야 사람이지. 안 그래? 그건 너한테 투자한 걸 갚는다 생각하고 1억 정도 가지고 와. 그게 맞지 않겠어? 신우의 이런 말을 듣고 남편이 쩔쩔매고 있어서 제가 전화를 낚아채서 말했어요. 형님들, 저희한테 맡겨둔 돈이라도 있으신가요? 뭐, 이렇게 당당하세요? 1억이 뭐, 부르면 나오는 건 줄 아세요? 저희도 이제 막 투자금 회수했고요. 남편의 꿈이었던 고아원 기부부터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착한 남편을 그렇게 구박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왔으면서 키워준 걸 갚으라고 하나 진짜 어이가 없네요. 사람들이 못돼 먹어도 어쩜 이렇게 못돼 먹었어요. 저희 남편은 그간 상처받은 거 내색하지 않았고요. 형님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빚은 다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다시는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저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그럴 만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했는지. 동생이 돈을 버니깐 당연하게 1억을 요구하는 건 이해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정말 가능한 한 연을 끊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여보, 저런 소리 들어줄 필요 없는 거 알지? 앞으로도 형님들이 연락해서 저런 소리 하면 듣지 말고 무시해.
그동안 당신이 참은 것만 해도 충분했어. 알겠지? 나도 이건 누님들이 너무 했다고 봐. 당신 말이 맞지? 내가 자존감이 부족해서 솔직히 그동안 너무 끌려다녔지. 아직도 내 마음은 충분히 강하지 않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게요. 걱정 마세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누이들이 차를 타고 가게를 파괴한 일이 있었죠. 그들이 그렇게까지 이성을 잃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 나서서 시누이들을 내쫓은 것은 예전에는 소극적이던 남편이었어요. 그 후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이런 행동은 예상치 못했어. 내가 너희를 떨어뜨려 버릴 준비가 됐으니 이제 실행해도 돼. 그리고 남편은 어딘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사실 그 남편은 신들과의 연결을 끊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오래 고민했어. 너가 항상 나를 위해 싸워줘서 미안해. 나 자신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내게 미안해서도 관계를 끊으려고 해. 그는 내 상처를 치유하고 그것을 나에게 미안해하게 만든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과거 매들이 찾아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 둘 다 이혼 중이었죠. 결혼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결혼 후에 자신들의 남편을 다루는 방식이 비슷했습니다. 마치 여왕이 된 것처럼요. 쉬매부 둘 다 이혼 과정을 겪으며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제 남편을 찾아와서 이혼 소송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성인으로서 친절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부이와도 친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황에서는 그의 결정을 내려주기가 쉽지 않던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이혼 과정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그의 뜻을 이해해보고 싶습니다. 아니었는데 살다 보니까 또 사라지더라. 그나마 다행이지.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어쩐 일이세요? 저야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기는 한데. 그게 부탁이 하나 있어서 왔는데. 전남이 그 곤란해 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 부탁을 들어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말이야. 이야기 한번 들어줄 수 있어? 시매들의 이야기는 이러했어요. 이혼 소송을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들은 숨겨둔 빛이 있었고 그것도 재산 분할해서 신들에게 주려고 한다는 것이었어요. 애초부터 꿍꿍이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신들이 자꾸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 부들은 의문이라는 것이었어요. 평소에 아이들에게 큰 애정도 없어서 우리가 직접 이모님을 고용하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다시피 했거든. 그런데도 굳이 양육권을 가져가겠다고 하니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왜인지 물어보니까 두 자매가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이혼해서 내 재산 다 가져가고 나면 나는 뭐 먹고 살아 애가라도 있어야 당신이 나한테 양육비 꼬박꼬박 보내줄 거 아니야? 그래서 애 데리고 가려는 거야? 뭐 불만 있어? 그래, 내가 내가 데려가서 정당한 금액을 받겠다는데. 아무리 남편이라고 해도 회방 못 놓지. 그렇고 말고. 그러니깐 그렇게들 알고 있어. 알겠어. 시누이들이 또 이렇게 하나 무인으로 나오니까 시매부들의 부탁은 이러했어요. 천남 혹시 이혼 소송 중에 증인을 써줄 수 있을까? 우리가 아들한테 얼마나 구박을 당하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결혼 생활을 해왔는지 증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우리의 생각에 말이야. 처남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부탁을 하러 왔어. 처남이 증언을 해주면 빚을 떠넘겨 받을 필요도 없고 아이들 양육권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거든. 사실 나는 아내한테 어떠한 돈도 더 이상 주고 싶지 않아. 아이를 맡기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동안 통장도 뺏기고 내가 버는 돈은 아내가 전부 가져갔는데도 빚을 만들어 하는 양육비까지 보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처남도 그간 누나들한테 정말 구박 많이 받은 거 알아. 1,000원만 괜찮다면 이번에 증언 한 번만 해줄 수 있을까? 우리 살리는 셈치고 시누이들이 보통 평덕스러운 것이 아니었지만 본인들 남편에게 알지 이런 짓을 했을 줄은 몰라서 놀랄 일이었어요. 남편은 그래서 좋다고 대답했다고 했어요.
솔직히 저도 지금 아내를 만나서 드디어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누님들은 저한테 가족 같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게 자존심을 빼앗어 짓밟은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희 가게가 잘 되니까 어찌나 전화를 해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지 이제 연을 끊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한테는 차라리 매들이 더 친형제 같아요. 말씀대로 증인이 되어서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남편은 얼마 뒤 시부의 이혼 소송에 증인이 되어 주었어요. 시매부 본인들이 겪은 끔찍한 결혼 생활을 증명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소식이 시누이들의 귀에 들어간 것 같았어요. 그러자 신들은 가게로 달려와서 이번에는 가게 앞에 꾸어 앉아 남편에게 빌기 시작했어요. 아, 막내야, 내가 이렇게 빌게 그러니까. 이혼 소송 증인 서기로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들어본 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소설적이면서 재밌고 독창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업데이트된 기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언 취소는 못해요. 지금 이번에 이혼하고 나면 여러분들과 제가 그만 연락을 끊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부디 이번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생각해 보세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요? 어쨌든 증언 취소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하세요. 남편이 차갑게 거절하고 돌아섰을 때 여신들은 남편을 붙들며 애원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시누이들은 소리 지르며 가게 밖으로 내보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어. 너희가 이 정도까지 할 줄 몰랐어. 왜 이래? 돈 벌고 잘 살면서 자기 혼자만 안다고 대충 저런 사람들이 남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까? 정말 이 정도까지 하지도 않겠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조용히 나가세요. 우리 남편 생각한 적 있나?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언제 남편을 생각한 적 있었나요? 친누나, 고와 같이 구박할 때는 언제였는데 이제서야 친누나를 찾으려고. 그만해. 영업시간이니까 나가세요. 안 그러면 신고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나갔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죠. 어쨌든 걔네들을 우리 삶에서 쳐내게 되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그 후 그들은 이혼했고 아이의 양육권도 빼앗겼으며 만든 빚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어요. 배우자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때리더니 만든 빚이 분리되어야 하는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으면 분명히 되었어요. 또한 우리 남편은 목격자들이 시위를 하는데 돈을 낭비하고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신들이 시발을 했고 난폭한 행동을 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은 시부모님에게 위약금을 지불하라 결론을 내린 거예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간절히 감사하며 양손을 꼭 잡고 인사를 줬어요. 처남, 정말 감사드려요. 덕분에 이혼 소송에서 승리했어요. 그동안 너무나도 괴롭고 슬펐어요. 하지만 이제 웃을 수 있겠네요. 우리 아이들은 계속 함께 있을 수 있어요. 당신 덕분이야. 처남, 이렇게 긴박하게 소송을 진행해서 이겼을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도와주신 분들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앞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신번들은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매들이 소송에서 승리해서 기쁘지만 누님들과 연을 끄는 건 참으로 다행입니다. 매형들도 정말 고생했습니다. 이제 편히 조카들과 행복하게 지내세요. 연락은 언제든 주세요. 가게에도 오실 수 있어요. 이렇게 시부모님들과의 이혼 소송이 해결되었습니다. 이후 시누이들은 시부모님들과 연락하려 했지만 어느 날을 남편과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아들아, 너 왜 그럴 수 있니? 내가 누나들을 밀고 했다며. 그래서 우리 딸들이 이혼하게 된 거 아니야? 아이, 너도 참 종이 없다. 누나들이 너한테 항상 그렇게 신경을 써줬는데 어떻게 그러냐? 우리 가족이 너 키우느라 고생한 걸 너는 몰라서 그러지? 며느리, 너도 참 너다. 아이, 남편이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하면 옳은 방향으로 조언을 하고
조용히 도와줘야 해. 이러한 행동은 좋은 아내가 아니야. 남편이 잘못을 하려고 하면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게 중요해. 내가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 너희 형님들이 다 이혼해버렸어. 그런 것을 못 말리지. 시누이들이 연을 끊으면서 시부모님이 나서서 남편을 타박하고 남편을 계속해서 괴롭힐 때마다 지키는 것을 놓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시부모님 말씀에 대해 확실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어머님, 아버님 또는 형님들은 제 남편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편이 어릴 때부터 가족으로서 힘들었는데 여러분은 남편에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또한 형님들이 남편을 괴롭힐 때 왜 방관했는지요? 부모로서 적어도 형님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었어야 했어요. 여러분은 그동안 저희 남편을 차별하고 구박해왔네요. 지금도 형님들의 이혼에만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형들은 무슨 사람들인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불편하시다면 앞으로 연락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도 불편해서 연락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더는 부모님에게도 잘해줄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끊기로 하고 그동안 꾸준히 보냈던 시어머니 용돈도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웃긴 게 남편이 시어머니 용돈을 딱 끊고 나니까 그제야 저희에게 미안하다면서 연락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아들 그래?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아이 우리끼리 얼굴 풀 필요는 없잖아. 너희 누나들이야 그래도 우리는 서로 연락하며 지낼 수 있지? 아이, 아닌가. 엄마가 아들을 얼마나 소중히 하는데 섭섭하게 그러지 말고 우리끼리 연락하고 지내자. 알겠지? 그래, 우리가 남이 되는 것 아니냐. 너희 누나들은 너희 누나들인데 우리는 그래도 천륜을 맺은 사이니까 계속 연락하며 지내야지. 그러지 않냐면 시어머니가 이러한 식으로 말할 때 너무나도 속이 보이더라고요. 용돈이 아쉬웠던 것이겠지만 그래서 남편이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그동안 저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것에 감사해요. 그런데 그간 보내드린 용돈만큼 그 은혜는 갚은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저를 아낀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어머님 스스로 하실 거예요. 저는 부모님과 누나들로 인해 받은 상처로 평생을 괴로워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 쪽에서 부모님과 연락 주고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이후로는 연락을 주고받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부모님과도 연락을 끊고 남편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남편이 얼마 후에는 가족들과 연락을 끊어 편안해진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죠. 남편이 시댁 식구들과 연을 끊어 다행하다고 생각해요. 가족이라고 해도 남편의 자존감을 해치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남편은 이제 입양 파양 소송을 하기로 결심하고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호적상에서 연을 끊기 위해 법원이 인정해야 한다고 변호사가 말했어요. 남편이 시댁 식구들의 부당한 행동에 대한 증거와 증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오랫동안 힘든 싸움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최근에 임신 소식을 받았는데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승리해야겠다 다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서로 소중하다는 것을 알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아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